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어제 진짜 난리였죠, 난리. 한국이. 저도 막 쿠팡이 좀 되게 자랑스럽긴 했어요. 아, 한국의 서비스가 이렇게 미국에서도 먼 땅에서도 화제가 될 수 있구나에 대해서 좀 되게 감개무량할 수 있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아직 쿠팡이 해나가야 할 수건 사업들이 너무나 많지만,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기사를 썼는데 쿠팡이 지난 주말에 6일에만 직원 2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유족들이나 동료들은 그게 다 과로사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럴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쿠팡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쵸. 물량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주문을 하기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을 더 고용을 해야겠죠. 어쨌든 아직 풀어나갈 숙제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의 말을 너무 많이 쓰게 되네. 상장에는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주는 의미, 그리고 쿠팡이 깬 3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훨씬 큰, 쿠팡보다 훨씬 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거죠. 하지만 아마존은 없지만 쿠팡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벌써 8분인데 후다닥 보도록 할게요. 네, 잘 보이시죠? 어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석권한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장악하지 못한 유일한 대형 시장이다. 그렇죠. 네, 쿠팡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뉴욕 증시 상장 자금을 혁신 기술에 재투자해서 한국 내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데 쓸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목소리를 아주 크게 못 내는 것은 사실 아침에 깨면 신랑이 좀 봐주곤 했는데, 오늘은 또 어제는 골프, 오늘은 테니스에 가서 애가 깨면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금 작은 목소리를 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신랑 너무 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새벽에 가는 대신 제가 주말 동안 원고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아이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괜찮은 거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11일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에 맞춰서 진행된 뉴욕 특파원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김범석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은 미국 외 기업으로 2014년 중국 알리바바 기업 공개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이 됐고요.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한 쿠팡은 거래 첫날 공모가가 원래 $35였어요. 그런데 49.25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장중 한때 $65인가 $69까지 거의 2배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거의 미국에서 최초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현재 김 의장의 지분 가치는 약 10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요. 쿠팡의 주요 주주는 소프트뱅크 33.1%, 그리고 그린옥슨 1메타, 잘 모르는 분,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있다. 비전 소프트뱅크의 차지하는 비율 중에서 많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손정희 회장 들어보셨죠? 그분이 운영하는 거고요. 쿠팡의 시가총액이 얼마? 886억 5천만 달러입니다. 어제 환율로 계산을 하니까 100조 7,507억 2,500만 원으로 기록이 됐고요. 굉장하죠. 이번 기업 공개에서 쿠팡은 45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현금 실탄 5조 1,710억이 생겼다는 거예요. 현금이 생겼다는 거예요. 현금. 네. 현금 5조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제. 하루 만에. 이래서 뉴욕 증시에 가나 봅니다. 한국이 아니고요.
네, 이제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쿠팡이 깬 세 가지 기록은 무엇일까요? 아까 잠깐 언급하기도 했고 제가 예전에 기사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쓴 기사에서도요. 쿠팡의 상장 소식이 알려지면서 알리바바 이후 최대 외국 기업의 IPO라고 합니다. 미국에 상장한,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또는 뭐 CNBC 뉴스 이런 주요 외신이 어제 쿠팡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쿠팡의 기업 공개가 지난 2014년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 알리바바 이후 미국에 상장된 최대 규모의 외국 기업이라고 전했는데요. 뉴욕 증시 개장 직전 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지금은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면서요. 우리 한국의 산업과 한국인의 창의성이 한국의 기적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기적 이야기가 일부가 된 것이 너무 흥분된다. 네, 정말 그쵸. 우리의 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쿠팡의 이번 상장은 한국의 뉴욕 기업의 한국 기업의 뉴욕 거래소 상장으로는 최초고요. 미국 증시 상장, 뉴욕 거래소는 최초, 그리고 미국 증시 상장으로는 2005년에 상장한 온라인 1세대 게임 회사 그라비티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 이후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외 법인, 해외 IPO 이런 거에 따르면 2000년대 15건에 불과했는데 국내 법인의 해외 증시 상장 건수가요.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오히려 9건으로 감소했고요. 2년간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물꼬를 트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욕 특파원과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어제 또 이 상장과 맞춰서요. 뉴욕에 있는 한국 기자들, 네, 특파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질문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이제 아마존을 많이 이커머스 회사인 아마존을 많이 벤치마킹 것 같다. 쿠팡은 그런 회사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깜짝이야. 네, 이 시간에 카톡이 쿠팡이 강조하는 건 새벽 배송과 혁신적인 반품 서비스라고 합니다. 미국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아마존은 세계 최대 클라우드가 있는데 쿠팡은 없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또 이제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하죠. 쿠팡은 이런 새벽 배송 혁신적인 반품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이런 대규모 새벽 배송과 간편한 반품 서비스는 아마존도 갖추지 못한 쿠팡만의 강점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20살 이후가 되면 특히 30살 이후 20살 이후가 되면 그때는 남들이 내가 가진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기에는 어려운 시기예요. 30살이 맞겠다. 그때는 내가 가진 강점을 더 특화해야 하는, 그래서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거를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수 상품이 아니라 수백만 가지 상품을 밤 12시 이전에 주문하기만 하면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문 앞으로 배송을 해주고요. 이건 세계 최초의 서비스라고 합니다. 당일 배송 물품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신선식품까지 포함하고 있죠. 주문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포장할 필요도 없이 문 앞에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이 반품 서비스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쿠팡 친구가 문 앞에서 쿠팡맨, 쿠팡맨은 쿠팡 플렉스를 얘기하는 거죠. 버튼 몇 번 눌러서 물품을 스캔하는 순간 환불이 완료되는 구조고요. 아마존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대단히 불허하는 서비스입니다. 막대한 물류 투자와 독특한 기술 혁신이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라고 김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쿠팡의 이번에 상장은 2021년 미국 IPO
최대 규모로 갑니다. 올해 미국 IPO의 최대 규모. 쿠팡이 이날에만 조달한 자금이 아까 5조 2,20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뉴욕 증시에서 IPO를 한 기업 중에 최대 규모를 달성했고요. 외국 기업이라 국내 기술 기업보다는 저조하지 않을까 했던 우려를 깨고 쿠팡은 공모가 대비 80, 요거는 최대. 네, 요거는 잠깐만, 요거 잘못했어요. 네. 장중 한때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지워야겠다. 첫날 쿠팡의 시가총액은 미국 상장기업 89위권 바로 이렇게 껑충 뛰었고 시초가로 따지면 100년 이상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리테일 업체 타겟이라고 아마 미국 가보신 분들은 미국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 우리로 따지면 좀 이마트 같은 건데 이마트보다 더 큰 이마트?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거죠? 미국에 계신 분들 혹시 지금 계시나? 네. 쿠팡 최대 투자자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수익에도 관심이 쏠렸고요. 비전펀드는 현재 쿠팡 지분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고 아까 보셨죠? 그 리디아 제시라고 비전펀드 투자 파트너 겸 쿠팡 이사회 멤버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쿠팡은 말하자면 UPS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어대시가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쿠팡은 쿠팡 이츠가 있죠. 인스타카트가 결합된 회사로 약간의 또 거기다 넷플릭스 기능도 있다면서 이 모든 쿠팡 말하자면 아마존인데 아마존에다 UPS, 도어대시, 인스타카트가 결합된 회사로 거기다 넷플릭스 기능도 있다면서 이 모든 기술 플랫폼들이 통합된 회사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제 뉴욕 특파원단과의 질문에서 또 간담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업 공개로 46억 달러 조달됐는데 이거 어떻게 쓸 거냐? 5조 어떻게 쓸 거냐? 라고 했더니 김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상거래 시장에서 아마존을 최초로 막아냈던 유니콘이 알리바바였다. 이런 회사도 뉴욕 증시에 상장해 대규모 자본을 조달했다. 이 자금으로 많은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시장으로 진출하는 게 자연스럽고 또 옳은 판단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 혁신을 강화하는 데 또 공격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특히 전국 배송망 확충을 위한 물류센터 확대에 투자를 많이 할 생각이다. 중소상인들에게도 혜택이 두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제 소감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쿠팡이 깬 기록 세 번째는 국내 시가총액 2위 단숨에 SK 하이닉스를 제쳐버리고 네이버 카카오 다 제쳐버리고요. 현대차까지 다 제쳐버리고요. 2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2위. 대단하죠. 시초가로 계산한 쿠팡의 시가총액은 123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 2위인 하이닉스 99조 7,300억 원을 껑충 뛰어넘었죠. 그냥 훌쩍 뛰어넘었어요. 네이버와 카카오를 합한 시가총액 둘을 합하면 이 정도 되는데 요거까지 넘어섰고요. 국내 대표 기업인 LG화학과 현대차 시총도 이미 쿠팡과 수십조 원 차이로 벌어졌고요. 뉴욕 증시의 그러니까 왜 그 일부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뭐 한국에서는 뭐 성장이 뭐 한국에 뭐 뺏기냐 뭐 이렇게 하는데 기업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를 쓰면 진짜 기자들 이제 좀 이런 업계에서 되게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외국에 뺏기나 그럴 수 있는데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으로 따지면 기업은 어쨌든 지금 쿠팡은 아직도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이 멀고 여기도 다 나름의 꿈과 큰 그림이 있을 텐데 그러려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진짜 한국에서 욕먹더라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네이버는 막 이마트라 손잡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베이 코리아가 어디냐면은 지마켓이랑 옥션을 운영하는 데인데 거기가 또 매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세계가 인수하느냐 카카오가 인수하느냐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는 완전 지금 막 이 서로 내가
받지 않으면 뺏길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데 뭐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조금 욕 먹지 않으려고 애국 기업 그런 얘기 들으려고 또 미국에 상장한다고 해서 애국 기업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알리바바도 뉴욕 증시에 상장했지만 중국이 결국 먹어버렸잖아요. 물론 중국은 굉장히 특수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거는 뉴욕 증시에 정말 큰 규모 한 번에 이렇게 시가총액 2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을 이제 저돌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뉴욕 증시의 큰 규모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좀, 이래서 뉴욕에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한 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범석 의장은요. 회사 창업 뒤 약 10년 동안 고객만 보고 달려왔다.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때로는 무모한 도전에 나서기도 했다.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물류망도 구축했다. 남들이 회피하려는 걸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DNA를 갖게 됐다. 부럽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두렵다. 저는 두려워요. 뭘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저는? 애가 있고 대출금이 있어서 그렇겠죠? 저희가 용기를 좀 주세요. 뉴욕 증시 상장은 한국 유니콘 기업, 유니콘은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얘기를 합니다. 유니콘은 잠재력을 보여준 기회였다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전통이 깊다. 기업 커뮤니티도 엄청나다.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입성해 있고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자본시장에 새 기록을 세우고 싶었다. 한국 유니콘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다 됐고 돈 많이 벌고 싶었다가 속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맞죠. 네, 이왕이면 큰 물에서 놀고 싶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강한 승이라는 이제 쿠팡 경영관리 총괄 대표가 있는데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는 2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고 이곳에 태극기가 걸린 건 200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태극기를 보고 가슴이 뿌듯했고 뉴욕 증권거래소 선택하길 잘했다. 그래서 쿠팡의 장기 로드맵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이제 쿠팡이 보여준 K-커머스 모델을 수출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다. 하지만 아직 미국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미국에서 쿠팡의 서비스를 시작하진 않을 거라고 해요. 당분간 한국 고객들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하고 이제 한국에서 그 전국망 이제 지금은 서울 수도권은 되죠. 서울 수도권에 국한돼 있는 이 쿠팡의 새벽 배송 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물류센터 더 짓고 한국 서비스를 위해 한국 고객들을 위해 더 전념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쿠팡에 어제 또 기사 보셨을 수도 저도 기사를 썼고 했는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국 이제 마켓컬리 우리 전지현 언니 제가 정말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전지현 언니가 광고 모델인 마켓컬리도 미국 증시 뉴욕 증시 입성을 뉴욕이겠죠? 지금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쿠팡이 이렇게 길을 터주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물꼬를 다시 터준 셈이다. 굉장히 쿠팡의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이 선구자가 돼주니까 또 선구자 그쵸 또 새벽 배송의 선구자인 마켓컬리 이게 좀 달라요. 아마 새벽 배송, 샛별 배송을 먼저 선보인 거는 마켓컬리고 그 12시 이후까지 12시까지 주문을 하면 아침 배송이 가능한 거는 쿠팡이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터뷰나 그리고 이 제가 아까 조금 언급하다 말았는데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먹고 먹히는 그런 정말 뜨거운 그런 시장이거든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내일 한번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 진짜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내일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기업은 어떤 점이 있고 이런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자극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이혜진이나 김범수 이런 분들 인터뷰를